먼저 단편 영화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안에서 투명하게 돌고 있는 게 아버지가 몰았던 자동차죠. 그건 아버지인가요? 아닌가요? 각자 생각이 있으시겠죠? 아버지라고 느끼실 분도 계시고 저게 무슨 아빠야 그냥 게임 캐릭터지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할 메타버스 강의 핵심은 게임이에요. 게임을 이해하면 메타버스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메타버스에 적응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꼭 게임을 해라, 즐겨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왜 게임의 속성이 메타버스랑 관련이 많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메타버스 별거 아니구나. 왜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메타버스도 비슷한 생각으로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메타버스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초반에 게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을 제가 5가지로 나눠봤어요.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메타버스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임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 소설, 음악을 볼 때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일방적으로 보죠. 내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물론 그걸 보고 감동받아서 이건 내 인생 영화야, 내 인생 소설이야 라고는 하지만 며칠 뒤면 끝나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이야기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지 그 이야기에 참여해서 주인공이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게임은 내가 직접 캐릭터를 조종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요. 내가 왼쪽으로 가라 아니면 이제 더 하기 싫어 죽어 라고 하면 게임 캐릭터는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직접 움직이는 만큼 그대로 반영을 해서 움직여줍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못하죠. 하지만 게임에서는 가능한 것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게임 종이 요즘에 뜨는 장르가 오픈월드 게임이라고 있어요. 오픈월드 게임이란 건 말 그대로 열려있는 세상이에요. 옛날의 게임들은 갇힌 세계였어요. 게임 제작자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 스테이지, 맵 안에서 움직이고 그게 끝이고 정해진 결말도 몇 가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게임들은 완전히 열려있어요. 지구를 무대로 하는 게임, 우주를 무대로 하는 게임도 있고 그 안에서 뭐 외계인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나는 싸우기 싫어 그러면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게임들을 제가 몇 가지 나눠봤어요. 이 아래에는 GTA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범죄자가 돼서 사람들을 죽이고 뭐 강도질하고 뭐 운전하면서 노는 게임이에요. 게임을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냐라고 하는 사람들 거부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산책만 해도 되고요. 주식 투자를 해도 돼요. 그 정도로 우리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오픈월드 게임 중에 대표적인 게 저 GTA라는 게임입니다. 옛날 게임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격투 게임 있으면 내가 누를 수 있는 버튼이 몇 가지 안 되죠. 발, 손 그거 갖고 어떻게 싸워봤자 결국에는 얘가 이기든가 얘가 이기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아무리 복잡해져봤자 뭐 저렇게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들 해봤자 결론은 그냥 이기든가 지든가 밖에 안 돼요. 물론 중간 과정은 약간 다양해지겠지만 게임이라고 하면 거의 정해진 대로만 흘러가는 거였다면 요즘에 오픈월드 게임들은 정해진 결말이 있긴 하지만 그 결말대로 하기 싫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 식의 게임들이 요즘에 늘어나고 있고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가령 막고라고 생각해보세요. 막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갖고 있는 패 중에 그냥 한 개를 내는 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저런 오픈월드 게임일수록 요즘 게임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 게임과는 다르다. 요즘 게임들은 거의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의 시간이 같이 흘러가죠. 그러면 우리가 게임을 하면 막 페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게임을 하는 동안에 그 시간만큼이 현실 세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몰입이 그만큼 잘 되는 건데 그 말은 메타버스에도 동일합니다. 메타버스 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머문 시간만큼 현실 세계의 시간은 뺏기는 거죠. 근데 그걸 뺏긴다고 생각하면 부정적인 분들인 거고 메타버스든 게임이든 거기서 뭔가를 활동한 시간도 나의 경험이고 체험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고 생산적인 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과 메타버스는 되게 비슷한데 이런 속성들이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샌드박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래상자인데요. 오른쪽에 저런 식으로 놀이터에 모래가 쫙 깔려있고 울타리 쳐있죠. 왜 저렇게 되어 있을까요? 모래상자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딱 저기서만 지저분하게 놀아라. 밖에 나올 땐 다 털고 깨끗하게 나와라라는 놀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 둔 거잖아요. 그래야 부모님들이 편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게임에서도 샌드박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너희가 마음대로 수정해라 라고 하는 게 저기 있는 모드라고 해서 모디파이, 수정하다라는 게 있는데 게임 제작자들이 원래 자기들이 만든 게임이 있어요.
그런데 내 게임은 남들이 막 갖고 놀고 수정하고 막 리믹스라고 하죠. 자기 맘대로 입맛대로 바꿔도 되게 일부러 열어주는 모드가 있어요. 그게 수정할 수 있는 모드인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게 싸움 게임인데 다르게 갖고 놀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이거 무슨 게임이죠? 맨 왼쪽에 있는 거? 슈퍼마리오죠. 그리고 가운데 거는 그림 그려서 맞추는 그림 퀴즈 게임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 게임들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스타크래프트 안에 모드로 만든 유저맵 게임들이에요. 원래는 사람과 외계인 괴물들이 싸우는 게임이었는데 그거를 사용자들이 수정을 해서 슈퍼마리오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 보면 이런 인터페이스가 다 스타크래프트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제작자들이 일부러 너희 마음대로 갖고 놀아라고 열어둔 거예요. 그런 수정할 수 있는 문화가 게임 세계는 몇십 년 전부터 있었고 메타버스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는 내가 만들었으면 나 혼자만 즐기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일부러 막 뿌려요. 그걸 무료로 뿌릴 수도 있고 유료로 팔 수도 있죠. 그런데 누군가 받아서 그 게임을 했더니 야 이거 원작보다 더 재밌어라는 얘기 들으면 뿌듯하잖아요. 그러면 더 그쪽에 빠져서 뭔가 만들고 싶어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에서 동일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이런 수정할 수 있는 모드, 샌드박스 개념도 아시면 좋겠고요. 게임 영상입니다. 저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행기 조종 게임인데 한번 보세요. 롯데월드 타워 다 아시죠? 어디 있는지 잠실에 있어요. 이거 그림만 보면은 거의 진짜 실사 같지 않나요? 네. 지금 이 프로젝터 성능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아마 이거를 4K TV로 봐도 구분 못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요즘 게임들이 사실적이고 그래픽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실사랑 구분이 안 갑니다. 다음 게임도 한번 볼게요. 이번 역은 서울역. 네, 서울시 지하철 1호선을 기관사가 돼서 조종하는 게임이 있어요. 차우선. 아니 저게 왜 게임이야? 아마 기관사들은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 해본 사람들은 재밌게 그냥 트랙에 따라서 조종하고 정차해서 문 여는 것 자체가 재밌는 놀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게임들은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구분이 안 가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사실적인 그래픽을 구현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됐고 엄청난 전문가들만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도구들이 워낙 저렴하든가 무료로 많이 풀리다 보니까 혼자서 게임 만든 사람들도 저런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용자들도 단순히 아바타를 예쁘게 꾸미는 정도가 아니라 뭐 게임 속 세계, 중세, 뭐 우주 이런 것도 실감나게 만들 수 있는데 다른 장비 필요 없어. 그냥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광고 속의 캐릭터가 진짜 사람이 아니라고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얼굴은 가짜예요. 몸은 진짜 사람의 얼굴만 갖다 씌운 겁니다. 또 저기 있는 거는 무료로 공개된 프로그램,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사이트인데요. 저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만들 수 있어요. 옛날에 저런 식의 사실적인 그래픽을 만들려면 영화판 아니면 힘들 정도로 수준이 높았지만 이제는 누구나 브라우저에서 눈 크게, 입 작게 뭐 이렇게 해놓고 저걸 저장해서 내 마음대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 갖다 쓸 수 있어요. 무료로 풀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 아시는 노래죠. 이제부터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네, 이게 또 아바타를 나타내는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미 옛날부터 이 아바타 개념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되게 인자하고 착한 부모님인데 직장 가서는 호랑이처럼 화낼 수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는 인자하게 집에 가면은 막 거친 언사를 뭐 표현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중적인데 그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죠. 한 사람의 여러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바타입니다. 근데 옛날 같았으면 제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이제는 저런 연예인들이 부캐라고 활동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어도 인정해주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 코미디언 있는데 저기 이모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죠. 근데 이제는 저거는 이모야 라고 받아들여주고 유재석이 아니라 유산슬이라고 속아주잖아요. 서로 다른 자아가 여러 개 정체성이 있으면 그것도 너고 이것도 나고 옛날에는 나는 이거 하나뿐이었고 나머지로 격가지로 빠지려고 하면 그건 아니야. 이 사회는 안 받아들여줘. 이렇게 막 바지 쳤다면 이제는 오히려 막 장려를 하죠. 이런 정체성, 저런 정체성. 그게 아바타예요. 아바타를 이해하시면 메타버스에 적응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말씀드린 이 속성을 지금 한번 머리에 넣으시고요. 이게 메타버스에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옛날부터 이미 오프라인과 온라인 생활 혹은 메타버스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근데 주로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많았죠.
왼쪽 거는 리니지라는 게임에서 실제로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의 결혼식 모습이에요. 게임 캐릭터들 아바타를 갖고 있고 같이 활동하는 길드라고 하는 동호회 사람들이 옆에 쫙 줄 서가지고 행진하는 두 캐릭터한테 꽃가루 뿌려주는 장면이 2002년에 벌써 결혼식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게임에서 만나서 결혼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근데 그 사람들은 게임 속에 나니까 그냥 채팅하면서 서로 만나고 맞다고 생각하면 결혼할 수도 있는 거였죠. 이미 20년 전에 결혼한 사람도 있고요. 요거는 15년 게시물인데 아내가 맨날 게임하면서 바람 피우는 것 같다. 되게 뭐 다정한 말투를 주고받고 뭐 알콩달콩해서 거기에 빠져있다. 이거는 바람이냐 아니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대방은 여중생이었어요. 게임에서 만난 여중생한테 자기 남편보다 더 많은 마음을 준 거죠. 이거는 바람일 거 아닐까? 이렇게 고민이 있는데 이미 이 두 사례 모두 현실과 온라인 생활이 경계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를 뭘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가상세계에서도 혹은 가상세계의 체험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내가 체험하는 거라고 느끼시면 그게 메타버스의 성공적인 삶이고요. 저거는 따로다,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응을 못 하시겠죠. 이거는 심지란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핵심은 어떤 가상 아바타를 갖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활을 해요. 돈을 벌고요. 일을 하고요. 심지어 여기서처럼 남자, 여자, 뭐 동성도 됩니다. 서로 눈 맞으면 잠자리도 갖고 애도 갖는 것 자체가 게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출산하죠. 여기 애가 울면은 어떤 명령어를 줄지를 골라요. 엉터리를 누르면 애가 계속 울 거고요. 정확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애가 안 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게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픈월드 게임을 말씀드렸지만 요즘 게임들은 그냥 단순히 즐기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유저들이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것들이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닌텐도 스위치라는 게임기 안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인데 유명하죠. 아이들 좋아하고 어른들도 많이 합니다. 이 게임을 보면 저런 뭐 이렇게 짤방이라고 할까요? 유머들이 있어요. 이 게임의 목적 자체는 한적한 섬에 가서 그냥 동물들하고 채집하고 낚시하고 석양 보면서 멍 때리고 그냥 이런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게 목적인데 그 생활을 하려면 뭐를 사야 돼. 근데 그 살 돈이 없어 그러면 대출을 해. 근데 한국 사람들 성질에 대출을 뭐 일이 다 갚아버려야 돼. 빚쟁이로 살면서 게임을 즐기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도 한국 사람들은 일단 저 안에서 빚을 지면 먼저 빚을 갚는데 그게 우리의 삶이 게임에 반영된 거죠. 이런 것도 메타버스적인 생활이죠. 자, 그리고 유로트럭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을 실제 그래픽으로 다 구현을 해서 도로와 건물과 자연이 동일하게 게임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데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A 지점에서부터 B 지점까지 짐을 안전하게 운전해서 배달해주는 게 목적이고요. 이걸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 많고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핸들 같은 거 사서 더 실감나게 게임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게임만 한 채로 대형면허 시험 보러 가서 면허에 붙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게임이 워낙 실감나기 때문에 여기서 운전을 해봤더니 현실에 가서 트럭을 몰아도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 아니야?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사례 엄청나게 많습니다. 찾아보세요. 유로트럭으로 면허 딴 이야기를 찾으면 많습니다. 그만큼 요즘 게임들은 사실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아이돌 가수 좋아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누구죠? 이것만 보고 알 수 있나요? 근데 옆에 글씨 보면 써 있어요. 라리사라고 블랙핑크의 태국 멤버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이거를 합정역에서 봤는데 놀랐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가수들 응원하든가 생일 축하 광고 많이 하죠. 팬들이 돈 내서 해요. 그런데 그 가수 사진이 올라갈 곳에 아바타가 실려 있어요. 그 말은 팬들에게는 저 아바타도 그 가수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아바타가 메타버스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미 젊은 세대, 이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말할 핵심 중에 한 가지 첫 번째가 이겁니다. 실제 생활과 온라인 생활을 왔다 갔다 넘나드는 게 자연스럽고 기술적으로든 뭐 심리적으로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재밌고 흥분되고 뭔가를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메타버스에 쉽게 적응하실 거고요. 아 저거는 어려워. 기술적으로든 아니면 심리적으로든 그리고 시간 낭비 같아 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그냥 메타버스 거리 두고 사셔도 돼요. 대신 거기서 생기는 엄청나게 재밌는 일들이나
심지어 요즘에는 경제적으로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들은 사라지겠죠.